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를 만났어. 이 자리에서 한국문화 콘텐츠 사업에 넷플릭스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미국 정부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넷플릭스의 테드 서렌도스 공동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임원들과 접견을 가졌습니다. 예, 서렌도스 대표는 이 자리에서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 등 K 컨텐츠에 25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금액은 2016년 이후 넷플릭스가 K 컨텐츠에 투자했던 금액의 2배 규모인데요. 윤 대통령은 서렌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컨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 공감한다라고 밝혔고, 서렌도스 대표는 한국 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다면서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넷플릭스 많이 보시니까 뭐 또 관심 있게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이 투자 유치 과정에 또 김건희 여사가 적극 관여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김 여사에게 또 투자 진행 상황도 보고했다. 이것도 논란인데 왜 그렇습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여사도 이번 유치에 적극 관여했다며 대통령 내외와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가 어떻게 개입하게 됐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예. 중간중간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께 먼저 보고 드리고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에게도 보고 드린 적이 있다라고 보고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예. 야권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정책실에서 자료 제공 정도는 할 수 있다면서도 중간 보고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실 모든 참모진이 여사의 참모는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영훈 수석 정책 전문위원도 현재 제2부속실 같은 담당 기구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대북 확장 억제 공약, 그러니까 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제 한국의 쿼드 참여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한다고요? 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도착한 현지 시각 24일 오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예. 한미 동맹의 강화, 확대, 심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또 한국이 쿼드 이니셔티브에 더 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도 용감하고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예.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권고한다라는 구절이 들어갔습니다. 이 결의안은 상원 본회의에서 발의가 될 예정이고요. 예. 미국 하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저 일단 넷플릭스 얘기가 나왔는데 또 야당에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듣고 계신 진 작가님? 뭐 굳이 그 비판해야 되나요? 이게 무슨 넷플릭스 우리 그 드라마에 K 드라마의 컨텐츠 때문에 투자하는 거지 대통령 얼굴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단 방문 성과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이런 것들을. 예. 사실 뭐 방문하기 전부터 모든 얘기가 다 끝나버린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여사께서 또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으시는데 얹어도 됩니까? 뭐 얹어도 되죠 뭐. 그냥 통 크게 좀 크게. 그냥 통 크게 방문 성과로 인정해주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근데 왜 여사에게까지 보고를 했느냐? 근데 그러니까요. 자료 같은 거는 뭐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보고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보고가 뭐 결제받았다 이런 내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김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동굴 안에서 자기들끼리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바깥에 나오면 세상에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 기쁘게 말을 한 거잖아요. 영부인께도 보고 드렸다.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부인도 같이 왔다 그냥 뭐 음.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 그걸 못 하는 겁니다. 대통령 부인께서도 이런 관심을 보이셨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그런 점에서 좀 이상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들의 태도가 예. 뭐 대통령 부인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미쳤겠습니까만. 투자액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가성비가 한국이 진짜 세계 최강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피지컬 백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MBC PD만 빌려다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작비는 다 넷플릭스가 되고 벌어가는 돈도 다 넷플릭스가 벌어가고 MBC의 용역비 정도가 나가는 구조여서 사실 좋은 구조는 아니었는데 대통령이 만약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적재산권과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데 넷플릭스 그 한국 총괄의 답변 보니까 25편에 작년에 8천억, 올해 8천억 정도 투자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매년 8천억, 그러니까 8천억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4년 동안 그 투자액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라서 이게 뭐 유치라고까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튼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니고 이게 드라마 제작해서 비싸게 이제 해서 만들겠다는 뭐 이제 거잖아요. 야, 뭐 네. 열심히 하시고 우리 예, 잘 가성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건 사실상 상당 부분 인력 착취에 입각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음. 다른 나라 같으면 인력들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이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쌤 아저씨가 가져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넷플릭스가 그렇죠. 결국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저기 그 히트를 다 쳤지만은 사실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거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고 나머지는 기업의 판단이거든요. 돈이 되니까 투자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이상하게 또 그 여사님을 굳이 그 숟가락을 또 같이 얹어드리려고 하는지. 김수민 평론가 그 숟가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개입했나?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의 공이냐 이걸 가리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일단 확실한 건 이제 넷플릭스 측에서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해서 이런 행사를 또 가진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런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이제 과하게 홍보하면은 좀 오히려 평가가 인색해지고 조금 적당히 놔두면은 이제 뭐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는 뭐 알고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알고 또 노력했겠거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또 홍보의 묘를 또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랜만에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한 거지. 그리고 예. 이제 K 컨텐츠가 좀 강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나 OTT에 올라갈 경우에 이제 대형 화면에서 영화관에서 보는 거에 비해서 좀 생동감이 떨어지거든요. 아.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드라마들은 이제 그런 뭐 규모의 예술이라기보다는 뭐 넷플릭스 대표도 얘기를 하듯이 스토리가 좋다거나 이런 이제 여러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라서 앞으로 OTT에서 또 나름 계속해서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또 지적이네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넷플릭스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대통령의 그 외신 인터뷰 발언이 또 논란이네요. 워싱턴 포스트랑 인터뷰를 한 건데 일본에 관한 내용이 또 문제가 되고 있네요. 네, 지난 24일 공개됐던 윤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중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한일 관계를 두고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예. 대일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이 또다시 일어났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위안부 피해자를 만나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것도 또다시 회자가 됐는데요. 예.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주체는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일본 측에 대한 얘기였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니까 윤 대통령을 인터뷰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미셸 예히 리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발언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이라는 주어가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 게 미셸 기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관련 논란이 생기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번역해서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트위터 내용도 저희 화면으로 나가고 있긴 한데요. 자, 관련 내용 일단은 진 작가님도 오프닝에서도 강하게 논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말씀 듣고 이어가죠. 진 작가님.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봐서도 이게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얘기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게 우리 해명이. 일본은 100년 전의 일 그렇죠.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무릎 대한민국 꿇으라고 하면 대통령이 용납할 수 이런 얘기를 없다.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국힘에서 인정을 해준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대일 그 외교 노선 있지 않습니까? 예.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합의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지금 외교 전략도 그렇고 극우적이에요. 상당히 극우적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인식을 딱 보게 되면 대통령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성에다가 몰교형에다가 한마디로 일본 우익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걸 확신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자라서 그런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원한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계몽을 해야 된다. 그래서 1% 지지를 받더라도 난 이 길을 가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옳았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는 이런 망상에 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예. 대통령이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생각하시고 미래를 생각하시는데 뭔가 또 큰 틀에서 비전이 있으시니까 또 이런 말을 하시는 거 그 아닐까요? 비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들을. 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있잖아요. 극우 있잖아요. 예. 개주 강성 보수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에 지금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되게 보면 김태호 제1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의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 느낌? 대통령의 차장이 세계관 심지어는 자체가 그런 그러니까 이분이 듯하다. 계속 말실수를 했는데 말실수가 한두 번이면 말실수인데 이게 일관되잖아요. 예. 라고 한다면 이거 말실수가 아니에요. 음흠. 인식이 그런 거고 철학이 그런 거고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놀란 건데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여기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 김 소장님.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면 꽤나 큰 신문사고요. 그렇죠. 영어가 우리가 접하기 쉬운 언어라서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 같은 경우 영어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국민의힘이 말할 땐 전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의 원문에요. He said, 여기서 he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따옴표 치고 I cannot accept the notion. 그 이해에 대해서 I cannot accept라고 I라고 박아놨어요. 대통령이 인정할 수 없다. 그 이하로 이제 100년 이런 얘기도 쭉 나오거든요. 뭐 닐 다운해서 이제 무릎도 꿇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문의 시작이 I cannot accept였어요. 아이는 대통령이고. 예, I cannot accept the notion이라고 해서 문장의 시작에서 저기 지금 방금 트위터에서 보셨던 그 원문에 그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왜 주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것도 심지어 수석 대변인이 그러고 나서는 저 기자가 나와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기자가 이번 폭로가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 윤석열 후보가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했을 때 또 이래하는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님께서 후보님께서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저 미셸 리라는 기자분이 국민의힘이 제출한 답안지를 원문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나는 페미니스트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이미 망신하면 당했어요. 근데 같은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멀쩡히 자료를 갖고 있는 걸 알면서 심지어 기사의 문장이 I cannot accept라고 해서 나는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써 있는데 주어가 없다는 궤변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다가 반나절 만에 되치게 당한 거.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자니까 트위터에서 저렇게 얘기했고 아마 한국 언론사 같았으면 자기들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우리 기본적인 전략적 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또 보수와 진보가 정권이 바뀌는데 레토릭은 조금 달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사과 받아내겠다고 했어요. 후보 시절에는. 예. 그 라인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근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외교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거잖아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예. 적대시하지 않는 거잖아요.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이건 보수 진보가 다 똑같았어요. 북방 회귀한 게 누굽니까? 노태우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중국 가가지고 사흘 때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에도 독도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변종이 등장한 거예요. 변종 우익이. 예, 김수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 참 하나의 패턴이 된 것 같아요. 그 어떤 정상회담 전에 네.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한 다음에 또 논란이 좀 막 되고 또 실제로 만나러 가고. 자, 이 논란이 좀 사라질까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뚜렷한 성과다라고 하는 것이 잡혀야 이제 논란도 사그라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이제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기존의 그 언론 인터뷰들 외신 로이터 인터뷰의 통신이라든지 주 내용은 사실 한일 협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필요한 것이다, 안보에 필요한 것이다 쪽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일본과 타협한 것이 미국에게 좀 잘 보여서 또 미국에게 따낼 건 따내는 이 행보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것인데 예. 근데 이제 성과가 좀 빈곤하면 그 부분은 부담이 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아울러서 좀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 계속 미국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미일 관계, 삼각관계도 중요하겠지만 한일 관계, 독자적인 한일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비전을 정부에서 마련을 한다거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꼭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겸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얘기하는 것 외에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중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이제 한일 관계 자체의 비전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좀 남아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또 바이든을 만나고 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이 발표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성과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태영호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를 직격한 발언,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여기도 또 이 주어가 누구냐? 여기도 주어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자신은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에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꼬집은 것으로 보이고 예.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당내에서 태영호 최고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선거 때 도움을 M1 곳에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 태 의원이 선거 때 가장 크게 도움을 요청했던 분은 김기현 당대표가 아닌가 싶다. 먼 곳은 근데 김기현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태영호 최고위원 본인도 김기현 아, 근데 도움을 당대표에게 요청해놓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었느냐. 그때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태용호. 아, 김기현 대표한테. 김기현 대표한테 제일 먼저 줄 섰던 일척하고 줄 섰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예. 네, 그렇게 비판을 김병민 최고위원이 하면서 예. 국민 눈높이에 저해되는 활동을 한 인사가 있다면 윤리위원회가 단호한 징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서 태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당의 분란을 일으키거나 당원들의 바람과 괴리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장해찬 최고위원 이름이 또 나오네요. 아, 원래 그 청년재단 이사장이죠. 근데 이 청년재단 관련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불공정 논란입니다. 네, 청년재단이 국무조정실 주관 사업을 따낸 것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예.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최근 공고한 중앙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위탁 사업에서 청년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서 지난 17일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는 건데요. 예. 청년재단은 20점 만점 배점돼 있는 그 입찰 가격 평가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충실성, 적실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80점 만점의 기술 능력 평가에서 다른 두 개 기관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은 주무관청 승인을 받는 자리인 청년재단 이사장이 여당 최고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다시 그 재단을 개인 홍보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불공정 소지가 있는 행태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장해찬 최고위원도 반론을 내놨습니다. 청년재단은 2015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사장이 장해찬이라는 사실은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당 청년 최고위원을 견제하기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억지 꼬투리다. 자, 일단은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부터 해보죠. 이 정광훈 목사로 시작된 논란이 이제 김기현과 태영호 의원 두 분 사이에 또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 진 작가님. 태용호 이 의원 같은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확신범의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신념. 예. 쉽게 말하면 사실 왜곡했지 않습니까? 4.3이고 뭐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 예.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럼 사과를 해야 되는 사과를 안 해요. 나의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구 선생님을 뭘로 만든 거냐? 사실 용공분자로 만든 거거든요. 용공분자. 그 북한의 통일 전선 전략, 통일 전선 전술에 노란한 용공분자 정도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공식적인 그 관념하고는 굉장히 어긋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이런 무식한 얘기를 마구마구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적을 받은 다음에도 사과를 안 하고 소신이다라고 버티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 공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된다고 봐요. 최고위원도 자기 당에서 쫓아내야죠. 아, 쫓아내야 된다. 김 소장님은? 전 근데 태영호 최고위원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니까 대통령의 가려운 것을 가장 잘 긁어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북에서 하던 짓을 여기서도 하는 거죠. 아, 네.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네. 어쨌든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4.3 같은 경우에 아주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빨갱이도 폭동한 거지 그걸 무슨 4.3 사건이 뭐 이렇게 애매하게 불러라고 하는 부분을 긁어준 것이 하나 있고 이게 묘하게 이 해방 이후부터 여기에 지금 역사 인식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구 선생 얘기는 뭐냐?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만들면서 460억 예산을 배정을 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국부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자리를 올리려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죠. 그러니까 김구 같은 사람은 김일성한테 농락당한 사람이고 라고 해서 태영호 옆에서 공격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깎아내리기 어려운 김구 선생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우익 중에서도 우익들끼리 뭉쳐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역사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가려운 부분을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긁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겠지만 태영호 의원은 승승장구할 겁니다. 이승만을 위한 어떤 빌드업 차원으로 또 이해하면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지금 역사 수정주의잖아요.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아까도 사과할 필요 없다라든지 이런 게 사실 친일 사관에 기반해 있고 예. 이게 사실은 보수 내에서도 극히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게 공적인 영역에 나와서 대통령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태영호 최고위원 네. 징계 안 된다는 또 설도 있고 이렇게 진작까지 좀 세게 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도부 입장에서 특히 김기현 대표까지 직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해당 행위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국민의힘이 일종의 딜레마인 게 지금 나오는 얘기는 태영호 최고보다는 김재원 최고 징계 가능성이 더 높거나 징계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얘기 나온 게 김재원 최고니까 네, 최고 김재원 얘기는 안 최고는 나왔습니다. 사과까지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 4.3 유족들을 만나고 만나서 왔어요. 사과를 했는데 음. 아직까지 내 역사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 태영호 최고는 또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만약에 징계 수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안팎에서 있겠네요. 논란이 일어날 수도 이게 있습니다. 최태호 최고 같은 경우는 대표도 물로 보는 거예요. 어차피 대표는 핫빠지고 나는 대통령의 입봉을 입봉을 받고 받는다? 있다. 그다음에 니독에 된 거 아니라 난 당원들의 표로 됐다. 음. 그 강성 당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발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반공개적으로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는 이야기하면서 태영호는 일부러 태영호는 얘기한다.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되게 만들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뜻을 거슬러서 태영호 최고를 징계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프리카 수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전이 벌어져서 우리 교민들이 또 국내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내용 전해주시면. 네, 교민 탈출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작전명 프라미스를 전개했는데요. 예. 현지 시각 23일 오전 수단 수도인 하루툼에서 출발해서 교민들이 850km를 이동해 24일 오후 수단 북동부 항구 도시인 포트 수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곧이어 교민들은 포트 수단 공항에서 슈퍼 허큘리스라는 수송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 제다에서 잠시 휴식한 교민들은 대형 수송기 KC-330을 타고 오늘 한국 시각 오후 4시에 서울공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 안전하게 잘 도착하신 것 같은데 수단 상황이 지금 어떤 겁니까?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네,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은 자정부터 72시간 휴전에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예.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재를 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적대 행위의 영구적인 중단과 협상, 결론 및 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평화유지군 파병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예. 하지만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투입 계획이 없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수단 내에 내전 중 사망자는 민간인 264명을 포함해서 최소 420명으로 보이고요. 부상자는 약 3,7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인도, EU, 스위스, 레바논, 튀니지, 이라크 등의 국가들도 자국민들을 대피시켰거나 이송을 진행 중입니다. 네. 일단 우리 교민들은 안전하게 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